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가 추석 인사 메시지를 냈습니다. 사실상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옥중 메시지라는 해석입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 씨의 법률 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일 접견 당시 김 씨가 한 말을 전했습니다. 김 씨는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편지와 응원이 아니었다면 이 긴 어두운 터널에서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글에는 대통령과 영부인 시절 윤 전 대통령과 김 씨의 사진도 첨부됐습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김 씨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내란 혐의와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된 뒤에도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내왔습니다.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씨가 변호인을 통해 메시지를 낸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29일 구속 기소되며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어게인을 외치는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을 향한 명절 인사라며 국민 앞에 사죄가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당 차원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김 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김건희가 또 서울구치소에서 그러니까요. 굳이 추석 인사를 안물안궁인데 안물안궁인데 유정화 변호사의 SNS 통해서 전해져 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내용 중에서 여러분의 편지와 응원이 아니었다면 이 긴 어두운 터널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어두운 터널 무슨 순교자 납셨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럼 뭐 본인은 지지자를 결집할 목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더 이상 지지자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야 니네끼리 나 여기 아직 살아 있으니까 니네끼리 송편 먹지 말고 영치금이라도 좀 보내 이런 거 아닐까. 나 아직 살아 있어. 나를 잊지 말아요. 약간 이런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열사 같다는 느낌도 들고 이 터널이 끝날 거라고 좀 희망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 그 터널이 아마 계속 계실 것 같습니다. 긴 터널이 긴 될 것이다. 터널에, 네. 예. 아니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사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왼쪽에 있는 사진을 찾아보니까 그 작년 23년 1월에 아랍에미리트 순방 갔을 때 그 사진이더라고요. 저 뭐야 저. 그때도 우리가 다시 기억을 되돌아보면 외교 참사, 외교 결례 이런 논란이 엄청 많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소개해 보자면 그때 그 윤석열이 아랍에미리트에 파병된 아크 부대 장병들을 만난 자리에서 UAE의 적은 이란이다. 맞아요. 이렇게 그 얘기했었던. 얘기해서 논란이 네.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예. 네. 갔다 그래- 하면 사고를 맞아요. 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란이 입장을 냅니다. 윤 대통령 완전 무지하다. 이러면서 그때 한참 트럼프 일기에 이란의 핵무기를 제재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란에 보내야 되는 그런 석유 뭐 한 70조 가까이 7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8, 9억 정도가 묶여져 있는데 이거 적적하게 합법한 정치를 취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고 정말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던 그런 발언을 나가서 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그 윤석열 김건희가 순방에 가면 뭐 국기에 대한 경례 이런 것도 잘 하지 못해서 항상 맞아요. 논란이 있었는데 이때는 완전 결정체라고 보였을 때였는데요. 당시에는 김건희가 우리 애국가가 있는데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손을 올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 그 아랍에미리트 국가가 나올 때 그 대통령은 가만히 있는데 윤석열은 굳이 맞아요. 손을 올리는 네. 그런 일이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아하. 근데 그 사진을 지금 올리면서 긴 터널이 어쩌고 뭐 여러분의 응원이다. 네. 와 진짜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동안 있었는지 지금도 무슨 생각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윤석열이 집권했었던 3년이 정말 긴 터널이었죠. 그럼요. 네. 보이지 않았던 긴 터널이었죠. 그렇죠. 네. 아니 저는 요거 보면서 느꼈던 게 이 두 개 사진은 김건희가 골라준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건희가 잘 나온 사진으로. 본인 얼굴 작게 나온 사진으로 그렇죠. 고른 건가?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얘기를 여러 루트를 통해서 좀 취합을 해보면 특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이 정말 뭐 화가 나서 그렇다라기보다는 검찰 조직에서 특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을 좀 배신자 취급하는 게 있는가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특검에 파견 나와 있는 검사들이 입장이 자기들이 좀 곤란한 거예요. 검찰 조직에서는 우리 검찰이 지금 없어지는데 너희만 특검 가서
정권에 충성하면서 너희만 좋은 거 아니야? 하면서 배신자 취급을 하니 특검에 나와 있는 검사들이 그거 아닌데 라고 입장 곤란해지는 그러면서 마지못해 끌려가듯 그래서 본 마음은 그게 아닌데 좀 그렇게 된 그런 부분들도 또 없지 않아 있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좀 다행인 건가요? 저는 다행이라기보다는 사실 그 모습을 보고 되게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이 조직이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국민의 요구고 국민의 심판이고 국민의 결정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결정이 나면 검찰 조직은 우리가 뭘 잘못했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반성이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국민적 관심을 받고 정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해서 특별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특검 파견 검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또 배신자 취급을 해버린다면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 상당히 좀 마음이 아팠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말 또 검찰 우리가 조직이 반성을 해야 한다.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진짜 지금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끝까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공직자죠. 국회에서 법을 바꿔서 왜 검찰청을 해체해야 하느냐. 본인들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국민들 앞에 놓고 특검 수사를 탓할 게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40명이 미친 짓을 해도 해야 되는 것이지 왜 검찰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그리고 한동훈은 뭐 했어요? 윤석열 정권 지하에서 법무부 장관 하면서 한동훈 찾아가서 따지고 싸워야 되지. 아니면 지금 신흥석 검사장을 찾아가서 남부지검에서 수사 조작하고 관봉띠 훼손했던 그자들을 상대로 선배들을 찾아가서 자기들이 집단 행동을 해야 되지.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직에서 입법권을 가지고 국회에서 국민적인 바람을 받들어서 하고 있는 데서 집단 항명을 했다. 자, 경찰이 만약 이런 일을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데 일부 경찰 일부 집단이 공직으로 파견 나가서 발령이 났는데 거기에 나가 있는 경찰 공무원 40명이 집단적으로 하면서 나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검사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봐줘야 됩니까? 검사들이기 때문에 봐준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검사의 저런 특수성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검사는 서민의식 가지고 국민을 지배해도 된다는 걸 동의한다는 겁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저는 자연스럽게 던져야 한다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은 정무적으로 판단하면 뭐 저 정도면 누그러지겠지라고 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저는 법무부에서 저 내용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어떤 식으로든 당사자들한테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집단 행동에 대한 것은 제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거의 형사처벌도 이루어질 수도 있는 사실 중대한 그럼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 위반 행위입니다. 집단 항명이에요. 그런 어느 내용을 공무원도 보면요. 이렇게 조직적으로 반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네. 40분의 검사님들이 쓰신 성명서를 보면요. 네. 특검에게 입장을 표명하라. 즉 수사 기소 맞아요. 분리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할 수 있는 일인가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국민이 결단한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이건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부분이고 검찰 개혁에 관한 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요. 사실은 이런 일들을 접하면서 좀 머리가 저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뭐냐면 검찰 개혁이 크게 보면 수사 개혁이거든요. 수사 개혁의 귀결점은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공정한 수사, 불편함 없는 수사, 또 효율적인 수사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요즘 관심 많이 기울였던 것이 아무래도 검찰청이 폐지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경찰이 민주경찰이 되어야 돼요. 더더욱.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민주경찰을 독려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뭐냐 하면 경찰 조직이 경찰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서 수사경찰들이 딸려가는 것이 아니라 수사경찰들이 지시가 잘못됐을 때는 저항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수사권을 개혁한다. 검찰 개혁이라는 건 크게 보면 수사권 개혁이니까요. 이건 경찰 조직이 더 공정해가지고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또 검찰이 너무 이렇게 선민의식으로 함부로 모든 걸 독점하는 걸 막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갈 길이 많고 할 일이 많은데 근데 검찰에서 이렇게 반성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나가버리면 너무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요. 할 일도 저는 많아지고. 오늘 좀 정말 할 일이 많고 정신 바짝 차려야겠구나 생각을 좀 더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단 행동을 할 때는 울분에 차서 불의에 맞서서 이제 이런 것입니까?
제가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사 기소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으니까 여전히 1년 동안 수사 기소를 결국 검찰이 독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집단 항명하더라도 누가 우리를 조사한단 말이야. 기소한다고 어림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40명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나와서 네 이름 이야기하고 국민 앞에 요구를 해라. 왜 하루 만에 찌그러지느냐고요. 찌그러진다는 표현이 자 이렇게 했으면 자 집단적으로 걸기라도 해라. 광화문 나가라 너가. 그리고 국회에 가서 억울하다고 이야기해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헌법기관이라면서 독립성이 있다면서 당당하게 얘기해라. 그 젊은 검사들이 중심이 됐다면 왜 다 숨고 없느냐고요. 해놓고 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야 검사가 원래 이래? 대한민국 검사 이렇게 해도 돼? 관봉띠 회사원 되고 나서 저 검찰청 해체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했듯이 이번에 집단 항명도 너희들은 원래 그런 집단이었구나 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검찰청 해체의 정당성 훨씬 더 강화시켜주고 있는 행위였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분노 근데- 버튼을 한 번 더 눌렀다. 정말 지금 대표님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뭐냐면은 그동안 검찰이 개별 검사가 독립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수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40명의 항명 검사들의 말하는 취지는 결국에는 동료들 배신자 취급하니까 우리가 그 달리 말하면 검찰 조직이란 걸 지키기 위해서 본인의 양심을 뒤로 하고 조직을 우선하는 그 마음이 앞섰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죠.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의 검사로서의 양심을 뒤로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이 이렇게 적용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무슨 진짜 조폭 집단도 아니고요. 그래서 도대체 검찰의 조직 문화가 어떻길래 특검에 파견 나와 있는 검사가 검찰 조직을 지키겠다고 항명을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이제 검사들에게 합법적으로 깡패 짓을 하라고 우리가 면허증 준 거 아니잖아요. 이 말 들으면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겠어요. 기자들 기레기 쓰레기다라는 이야기 수도 없이 듣고 기자들이 취재하는 거 잘못됐다. 우리도 기자 출신이지만 비판도 많이 하지만 지금 검사의 수준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국민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내 가족 중에 한 명이 검사다 이러면 떳떳하게 야 우리 아들이 어느 지검에 지금 근무하고 있다. 중앙지검에 있다. 동부지검에 있다. 부산에 있다. 대구에 있다. 광주에 있다. 이런 거 지금 자랑할 수 있겠어요? 직업을 갖고 있는데 이게 부끄러움이 됐어. 괜히 드러내놓으면. 왜 이 소리를 듣냐고. 최근에 김재동 개그맨이죠. 이제 김재동 씨가 나와서 이제 어디 강의를 하는데 뭐 이제 특강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스카이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 스카이 특히 서울대 가면 다 감옥 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막 청중들이 놀라가지고 스카이에 절대 보내면 안 돼. 의원님 스카이 나오신 거 아니죠? 저는 스카이죠. 스카이 나오셨는데 스카이 가면 감옥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 보내서는 안 된다.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서울대 출신인데 그래도 보내겠어요? 공부시키지 마세요. 공부 많이 시켜놓고 서울대 가면 결국 감방 갈지 모르는데 이게 지금 정상적인 나라냐고 라고 얘기를 하면 서울대 출신들은 지금 나오면 공부 잘한 거는 모르겠지만 지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게 뭐냐고 나라에 검사 출신들이 나라를 다 망쳐먹고는 검사들이 40명이 모여서 집단행동을 한다? 이게 누가 지금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한번 조사받고 기소하면 당해보라고 하세요. 맞습니다. 근데 이 검찰의 조직 문화라는 거 하는 것이 정말 무슨 조폭 문화처럼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양분남 의원님과 얼마 전에 얘기를 좀 깊이 나눴는데 검사장 출신이십니다. 네. 그리고 되게 존경받던 맞아요. 검사장 출신인데 이분이 검찰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가 아시겠지만 또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전에 대선 후보 일대에 법률지원단장을 맡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검찰 조직에 타겟이 돼서 집중 공격을 받았어요. 하면서 그때 겪었던 고초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이렇게까지 하나? 근데 이게 그 개별 검사가 아니라 검찰이란 조직이 움직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그 관봉고 띠지 사건 할 네. 때의 수사관의 태도 마치 깜짝이야. 너무 놀랐는데 근데 그 태도를 보면 뒤에 뭔가 큰 보호 세력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합리적 의심을 하도록 만드는 맞습니다.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보호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검찰의 조직 문화, 검찰 조직. 우리는 조직이야. 근데 그 조직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이 아니라 맞습니다. 검찰 조직 자체를 위한 봉사 조직이 되고 그 조직에서 정권과 권력을 잡기 위해서 반대파를 수사로 박살을 내버리는 그래서 기든 아니든
본인들에게 무릎 꿇지 않는 정치인들은 끝까지 파서 무릎 꿇리는. 근데 사실은 정치인들이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국민을 무릎 꿇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검찰의 권력이라는 것, 네. 국민이 부여한 겁니다. 맞습니다. 주인은 국민인데 모습이어야 할 검찰이 주인인 국민을 무릎 꿇리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서운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검찰 개혁이 필요한 것이고요. 근데 이 개혁이 쉽지 않구나. 정말 쉽지 않구나. 어떻게 특검 파견 검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독점적으로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 검찰 조직에 이것을 분리하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정부 조직법을 통과했는데, 그래서 지금 김건희 특검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루하루가 아까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할 하도 일이 끝이 너무 없어요. 많고, 네, 이 별건 수사, 뭐 여러 수사가들이 지금 줄줄이 나오는 이 와중에 그럼 김건희 특검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제 제가 우리 앞에 이야기를 한 5분 정도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졌어요. 아니 뭐 길어져도 굉장히 재밌으니까 저도 한 말씀만 더 보태면 아, 네. 그러시죠. 사실 검사된 사람들이 뭐 사법고시 했을 수도 있고 요즘은 뭐 저 로스쿨 출신들도 이제 검사가 되고 이렇게 하지만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도 시험 한 번으로 그렇게 평생 권한을 누린다는 게 그러니까 이상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 열심히 했고 남보다 더 노력 많이 했고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것 인정한다는 것인데 네네. 그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더 겸손해야 되죠.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예를 들어 고려대 법대에 나왔으면 그것도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고 거기에서 사법고시 한다는 게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다 선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역량을 발휘해서 상대적으로 전문직 종사하면서 국가로부터 안정적인 직장 보장받고 변호사업을 개업할 수 있는 자기까지 취득했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스스로 좀 낮추어서 가되 자부심, 자긍심은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공부 잘하고 고집해서 했던 것이 벼슬이 되어서 남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쓰고 야 그래 나는 수사권 기소권 있을 것이야 라고 하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인생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동네 큰 프랜카드 붙여놓고 행정고시 사법고시 했다고 그렇게 자랑을 많이 했던 사람이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그 존재가 됐던 것은 정치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아니면 국민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집단이 그렇게 만들어서 공룡처럼 비대화되어서 결국 어느 순간에는 권력을 자기들이 주무르는 것까지 가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단 함명한다?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충분히 높이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그것 때문에 그들이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국민들 앞에서 저렇게 난동 피울 일 아니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진짜 너무나 화나는 장면이고요. 국민이 주인이라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권력이라는 것, 국민이 국민께 봉사하라고 국민이 부여하신 겁니다. 근데 마치 국민이 위해 군림할 수 있는 특권인 것처럼 그런 신분인 것처럼 착각하면 절대 안 되죠. 이런 경우 어떤 권력이든 국민 위해 군림하려는 권력은요. 국민들께서 주인으로서 그건 아니다라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법무장관이 지금 이 집단 항명을 한 요 검사들에 대해서 발본 세 건에서 이 뭐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정성호 장관님께 같은 취지의 요청을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게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집단 항명이고요. 두 번째는 상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 그 강요한 내용도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해달라는 그런 그렇죠. 내용으로 말도 안 보입니다. 되는 얘기죠. 이게 공무원에서 하급자가 할 일도 아니고요. 그 내용도 또 국민의 의지에 반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단은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수사 진행과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진행하실 부분이긴 하지만은 일단 뭐 저는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없는 일로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분명히 기강을 세울 건 세워야 합니다. 아니 근데 왜냐면 지금 특검 기간이